지난 1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으로 최소 130여 명이 사망한 데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자 이를 받은 일본 당국이 오히려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일본에 이례적인 서신을 보냈을까요?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일 김정은은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일본에 개인적인 애도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으며 대신 다른 공산주의 정권과 주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유감의 표현은 보낸 바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김정은의 이 서한에 당황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이런 서한을 보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3일 IS의 폭탄 테러로 100여 명이 숨진 이란의 지도부에 조의를 표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연재해라든지 고위관리의 사망 같은 이런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과 수교한 국가에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지진의 여파를 떨쳐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와세다 대학의 교수이자 북한 전문가인 시게무라 도시미츠는 일본 정부는 이 메시지에 완전히 놀랐고 여전히 김 위원장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호칭한 것이 도쿄에서는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게무라 도시미츠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집권 당시 이번 재난보다 훨씬 파괴적이었던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김정은의 서신은 매우 이례적이라 그러면서 김정은의 서신에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게무라 도시미츠는 우선적으로 북한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본이 제재를 완화하기를 바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면 일본이 일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일련의 지하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군사용 첩보위성 개발 및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북한 정권에 의해서 납치된 일본인을 석방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7명의 일본인이 납치되었다라고 발표했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실제 납치자 수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례적 조의를 표명한 두 번째 이유는 북한과 한국의 관계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사격 포병 훈련을 하면서 적대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게무라 도시미츠는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미일 안보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로 일본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와 함께 서울과 도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게무라 도시미츠는 이어서 김정은은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고 또한 다가오는 선거에서 패배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불안감 조성을 위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좌파 야당에 대한 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안정성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북한은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뒤흔들어서 선거에서 패배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직 외교관이자 국가정보원에서 일한 바 있는 한국의 나종일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 일본 메시지는 매우 이례적이라 그러면서 일본과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일정 부분이라도 회복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과 일본 간 대화가 일부 진전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정일 교수는 이어서 지난해 북한과 일본 외교관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는 모호한 보도도 있었고, 더불어 북한이 일본과 대화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정일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북한과 일본 간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면 양국 정부가 더 나은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나정일 교수가 언급한 북한과 일본 간의 만남이란 지난해 9월 28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월과 5월 두 차례 동남아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을 했다고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일컫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빨리 평양의 고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지만 양국 간의 입장차 등으로 협상은 현재 정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간의 소규모 비공식 모임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으며 북한은 일본과 대화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참석자들은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이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북한에 일본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납북 피해자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 접촉에서도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전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접근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도 있어서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교섭은 현재 정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총리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지난해 봄에 북일 간의 비밀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측은 접촉한 조선노동당 관계자가 김정은과 가까운 당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과 회담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열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납치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경제 협력을 기대하는 북한과 입장차도 큰 상황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계속 정부 고관을 파견할 타이밍을 찾고 있지만 총리 관계자는 곧바로 사태가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인다, 이렇게 아사히는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은 북한에 이어지는 도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열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이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 할지라도 급격한 접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의 완전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난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김정은이 그럼에도 일본에 그야말로 이례적인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탈출구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 없이 김정은의 꿈을 이루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트러블 메이커로서 국제사회의 낙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